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재벌이 젊은 가정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하나의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어떻게 인생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기록이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인간의 어두운 속내를 드러내는 현실입니다. 더 깊은 스토리를 놓치지 않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도진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나이는 55이었고 자산은 1,000억을 넘었으며 명함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주소록에는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가득했고 레스토랑에서는 항상 최고의 테이블을 예약해줬어요. 도진의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분수가 흐르고 있었고 거실에는 해외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으며 침실의 침대는 유럽에서 직수입한 것이었어요. 욕실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수도 꼭지들은 모두 금으로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집 안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아내 지연은 이미 5년 전부터 별관에서 살고 있었고 도진과는 실질적으로 남남이었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은 지는 4년이 넘었어요. 도진은 항상 혼자 먹었고 아내는 자신의 공간에서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아이들도 미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하버드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영화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절마다 전화는 건넸지만 집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도진은 그 공허함을 일로 채우려 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또 다른 건물을 지었으며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게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항상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돈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요. 도진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혼자 거실에서 스카치 위스키를 마시며 앉아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음악도 나오지 않고 그저 침묵만 있는 밤이었어요. 그 침묵이 그를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존 가정부가 나가고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어요. 이름은 유나였고 나이는 27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했고 움직임이 부드러웠으며 눈빛이 맑았어요. 그녀가 집에 들어오자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유나는 요즘 말로 좋은 딸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고 도진이 좋아할 반찬들을 준비했으며 집을 깨끗하게 정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도진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유나는 항상 곁을 지났어요. 커피를 내려놓을 때 손등이 도진의 팔에 스쳤습니다. 마치 실수인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계산된 접촉이었습니다. 도진은 처음에 그것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이고 직원을 어떻게 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는 자신의 욕망에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봐주지 않았고 아이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동료들은 자신의 돈만 봤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고 자신의 말을 들었어요. 아주 작은 말까지도요. 회장님, 커피 한 잔 할래요? 유나가 물었어요. 응, 고마워.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유나가 커피를 내려놓을 때 그녀는 도진의 어깨 뒤에서 은근히 기대듯이 섰어요. 요즘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응, 요즘 신경 쓸 게 많아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도진은 경계를 풀어버렸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도진은 자신이 뭔가 위험한 것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약처럼 느껴졌거든요. 도진은 자신의 비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유나 씨의 월급을 2배로 올려줘. 그리고 별장 열쇠를 가져와.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그냥 좋은 직원이라서야. 모르겠냐?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그 밤 도진은 유나를 그 별장으로 데려갔어요. 위치는 남한산성 근처였고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밤을 지냈어요. 처음으로 도진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유나는 속삭였어요. 회장님,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응, 물론이지. 넌 나의 거고 넌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유나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진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냉소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도진은 그것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도진은 모든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지연은 반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표정했습니다. 그녀도 오래전부터 이 남자와 함께하는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이 완료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도진은 유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강남에 조용한 빌라를 사줬고 외제 자동차를 등록해줬으며 신용카드도 여러 장을 만들어줬습니다. 도진의 비서는 계속 경고했어요. 회장님, 요즘 유나 씨의 지출이 많습니다. 얼마나?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명품 쇼핑, 해외여행, 그리고 해외 계좌로의 송금이 있습니다. 도진은 잠깐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상관없어. 우리 여자니까. 원하는 거 해. 하지만 비서는 계속 조사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유나 씨가 해외 번호와 매일 통화합니다. 그리고 그 통화 시간이 짧아요. 마치 보고를 받는 것처럼요. 자넨 너무 의심이 많아. 그냥 친구들이겠지. 도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의 뒤통수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도진은 이제 완전히 유나에 맞춰져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산만했고 중요한 결정들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 임신했어요. 도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 네, 우리 아기예요. 도진은 기뻐 자지러졌어요. 처음으로 그의 나이에 얻게 될 자식이었습니다. 기성세대 남자에게 새로운 아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거든요. 도진은 그 순간부터 유나를 위해 자산을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외제 자동차들을 그녀 명의로 옮겼고 비트코인 지갑에 수억을 넣어줬으며 여러 부동산도 그녀 명의로 등록했어요. 심지어 회사 지분도 일부를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도진은 말했어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야. 이것들이 우리 아기의 미래가 될 거야. 유나는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감사로 가득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 뒤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진이 보지 못한 냉담함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도진은 유나의 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얇아졌습니다. 도진은 물었습니다. 약은 잘 먹고 있어? 네, 잘 먹고 있어요. 유나가 대답했어요.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고? 네, 다니고 있어요. 도진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진 중년 남자였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거짓말을 쉽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도진의 변호사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그는 도진을 자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뭐가? 유나 씨의 계좌를 추적해 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녀가 뺀 돈이 20억입니다. 도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20억? 네. 그리고 그 돈들이 모두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지로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변호사가 말을 멈췄어요. 뭐야? 유나 씨가 회장님 회사의 핵심 기밀들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도진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뭐라고? 거래처 정보, 구매 대금, 프로젝트 세부 사항 등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결과 그 파일들이 중국 업체로 팔렸다고 합니다. 도진은 현기증이 났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임신은 사실이겠지?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유나 씨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도진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것을요.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즉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나의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옷도 없었고 신발도 없었으며 도진이 준 모든 선물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화장품 한 개까지도요. 도진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야? 뭐 하는 거야?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끊겼어요. 그리고 들렸던 것은 기계음이었습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사들이 발동했습니다. 부동산 재벌, 비서 몰래 회사 기밀 유출, 거래처 정보 무더기 탈취, 한도진 회장의 핵심 파트너 회사들이 일제히 계약 해지, 주가 폭락, 미스터리한 여인, 백만장자 재정 곧두기, 20억 횡령 추적 중. 도진의 휴대폰은 울려댔어요. 거래처 대표들이었습니다. 한 회장, 뭔 일이야? 우리가 이용당했단 말이야? 미안해요. 조사 중입니다.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조사? 이미 우리 거래처도 정보가 팔렸어. 그리고 그 정보는 중국 경쟁사한테 넘어간 거야. 전화는 끊겼습니다. 이사회는 급히 소집되었어요. 임원들의 표정은 모두 차가웠습니다. 도진이 들어가자 의장이 말했습니다. 회장, 상황 설명하시겠소?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일부 직원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일부? 회장, 당신이 기밀을 유출한 그 직원한테 회사 지분을 넘겼다고요? 의장이 말했어요. 그건. 도진이 말을 못 찾습니다. 회장을 신뢰했던 거리와 달리 당신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사회는 결정했습니다.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시기를 요청합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뭐라고? 도진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회장 자리는 유지하되 경영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셔야 합니다. 도진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회장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모욕적이었거든요. 결국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주가는 다음 날 또 폭락했어요. 30%가 내려갔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취소했으며 은행들은 차입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도진의 순자산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100억이 사라졌고 이틀 뒤에는 또 100억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한 달이 지났어요. 도진의 대저택은 압류당했습니다. 은행과 채권자들이 자산을 회수하기 시작했거든요. 대저택의 그림들, 가구들, 명품 시계들이 모두 팔려나갔어요. 도진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게, 빌려줄 돈 있으면 좀 빌려주게. 지금 위기를 겪고 있네. 친구는 피했어요.
난 지금 현금이 없는데. 도지는 알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요. 변호사는 최악의 소식을 들고 왔어요. 회장님, 연체 대금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채무는 600억이 넘습니다. 600억? 네. 개인 차입금, 담보대출, 신용카드 모두 합치면 그 정도입니다. 도진의 남은 자산은 50억 정도였어요. 그것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진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강남의 고급 고시원이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고시원이었습니다. 벽은 얇았고 옆방에서는 시험 공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화장실은 공동이었어요. 도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자존심도 없었고 돈이 없으니 친구도 없었으며 돈이 없으니 가족도 없었어요. 아내 지연은 이혼 후 자신의 몫을 받았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연락이 없었어요. 도진이 더 이상 돈이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우편함에 도착한 편지 하나. 한국 주소가 아니라 홍콩에서 온 편지였어요. 호화로운 봉투였고 향수가 묻어났습니다. 도진이 뜯었을 때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그 사진에는 유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어떤 중동계 남자의 팔에 안겨 있었고 둘 다 비싼 요트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유럽의 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한 장의 편지. 유나의 손글씨였습니다. 한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당신과의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어떤 남자가 가장 만만한지 말이에요. 회장님은 정말 좋은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당신의 회사 기밀은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의 경쟁사는 이제 당신 회사보다 몇 배는 더 크게 될 겁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뉴스를 보세요. 아, 그리고 임신은 거짓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쉬운 타겟이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은 과거예요. 안녕, 한 회장님. 편지 아래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나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도진은 사진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 다음 날 신문에서 더 큰 뉴스를 보았어요. 국제 사기단 한국 백만장자로부터 20억 횡령. 40건 이상의 유사 사기 사건 적발. 이 조직은 젊은 여성을 이용해 부유한 남성을 표적으로 삼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진은 그 기사를 읽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같은 함정에 빠졌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단지 먹이일 뿐이었다는 거였죠. 고시원의 방. 도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그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처럼 돈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도진이 가졌던 것을 원할 겁니다. 돈, 권력, 명예 말이에요. 하지만 도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를요.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유나 같은 목소리를 가진 간호사가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했어요. 도진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누운 할머니는 도진을 봤어요. 도진아, 뭐 했어? 신문에서 보니 큰일이 났던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할머니, 미안해. 도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뭐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네. 돈이면 뭐해? 돈 잃으면 또 버는 거지. 그런데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으면 돈으로도 못 산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도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비참해서였어요. 일주일 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도진의 동생도 오지 않았고 형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오지 않았죠. 도진은 혼자 할머니를 보냈습니다. 한 달 뒤 도진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급은 10,000원이었고 하루 8시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주유소에서도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월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음식비, 의료비. 그것들을 모두 내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도진은 젊은 남자를 봤습니다. 그 남자는 혼자 와서 비싼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으며 시계는 몇 천만 원대였어요. 그 남자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응, 요즘 소개받은 여자가 있는데 정말 좋아. 너무 순진해서 아니면 우리 좀 자주 만나고 싶은데 돈을 어디에 쓸지를 봐야지. 응, 곧 결혼 예정이야. 그럼 재산 이전은 쉬울 거고. 도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자신이 겪은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같은 패턴의 탐욕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도진은 그 젊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그 남자는 도진을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자신의 모든 걸 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웃음을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신경 써줘야 하지만 난 다르다고 생각해. 난 똑똑하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테니까요. 인간은 탐욕 앞에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돈은 사람의 시야를 가립니다. 가족도 보이지 않고 위험도 보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약점조차 보이지 않게 만들죠. 한도진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이것이 결코 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고 있을 테니까요. 탐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요. 사람을 버린 자는 결국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고이자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스토리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